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2022년도 3월달에 시행한 회계관리 2급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은 현재 지금 3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치 분이 진짜 지금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관리를 계속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러니까 연습 문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온 2021년도 문제는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좀 나눠서 좀 이제 업로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 거는 제가 다 업로드 한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일부만 지금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였고, 당시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도 문제가 언제 올라올지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하반기에 이제 한 번 더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2022년도 거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2021년도 거를 업로드할 계획으로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7월 달에 2022년도가 업로드가 되었고, 그리고 회계관리 2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제가 블로그에 지금 공지사항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3월달 거하고 5월달 거를 먼저 이번 상반기 때 업로드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1월달 거하고 6월달 거를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나머지 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월달 거하고 11월달 거를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거를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반기 이제 2개, 하반기 2개가 이제 원칙이니까 총 4개를 올릴 수 있잖아요. 나머지 4개는 시간이 되면 올리고, 시간이 없으면 못 올립니다. 그럼 그때는 23년도 거가 올라오면은 23년도 거를 일단 부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왜냐면은 회계관리 1급도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 1급은 녹화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관리 2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녹화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는데,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은 하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은 못하고,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다른 게 좀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블로그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회계관리 2급은 1년에 8번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8번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현재 지금 연습 문제가 따로 지금 뭐 그런 게 없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회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아주셔서 매우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회계관리 1, 2급 해가지고 풀이해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10번, 20번, 30번, 40번 해가지고 4개의 파트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한 풀이 해설을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의 사건 중 회계상 거래로 인식될 수 없는 것. 회계상 거래라고 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재산이 증감이 있는 거래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거나 돈이 나갔거나, 근데 비록 거래가 있었지만 미지급했거나 미수했다든지 그런 이제 외부 쪽 거래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 거래,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증감이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돈이 나간 게 있고 들어온 게 있고, 이거를 먼저 기준점을 잡고 회계상 거래를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1번에 대한 부분,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물론 이제 물건을 구입을 했죠. 물건을 이제 구입을 했으면은 재산의 증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비록 돈은 주지 않았지만 재산의 증감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회계상 거래가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만 제외하고 파손되었다.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 물건 자체도 판매도 안 되고, 거기 안에 있는 설비, 기기장치 등도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불가한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그 재산이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재산이 증감이 있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도 폐기산 거래로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거래는 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원재료 공급처와 5년 동안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이게 이제 힌트가 되죠.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물론 이제 말로만 하는 거, 그러니까 두두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채용하다, 뭐 채용 이런 관련, 그 다음에 뭐 주문 관련, 이런 부분은 재산 증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만 쓰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는 재산 증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증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입하기로 계약만 한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가 없다. 그래서 거래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회사 직원에게 12월달 급여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상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록 급여는 이제 발생을 했지만 대금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산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대금은 지급 못했기 때문에 재산 증감은 일어나는 걸 맞는데 현재 지금 돈을 안 준 것 뿐이지 재산 증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제11기입니다.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입니다. 단기 중 추가적인 자본 거래 및 배당금 등 지급이 없다고 할 때 3일의 2021년도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초하고 기말인데 이거를 이제 먼저 산식을 알아야 돼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내 재산의 순재산의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돼요. 그러면 기초는 기초 따로, 기말은 기말 따로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자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회계관리는 계산기 필수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총 자산은 얼마냐면은 자산은 왼쪽에만 존재하잖아요. 자산은 무조건 차변이거든요.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어떤 거냐면은 이 두 개, 매입 채무와 차입금 이제 두 개가 되고, 이게 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게 자본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자본이 돼요. 그래서 이거 나누어서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총 자산은 얼마냐면은 기초부터 볼게요. 자, 기초의 총 자산은 얼마냐면은 440원이 돼요. 그러면은 기초에 해당하는 부채는 얼마예요? 이 두 개 더하면은 160원이 되죠. 그러면은 빼기, 그럼 여기서 이제 자본은 얼마예요? 기초 280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인 경우에는 기말 자산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490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130원. 원래는 단위가 100만원이라서 원래는 1억 3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말 자본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36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본거래 등 배당금 지급이 없다고 할 때 3일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의 산식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적어볼게요. 자, 위 오른쪽에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돼요. 단기 순이익은 원래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단기 순이익인데 단기 순이익이 하나 더 있죠. 어떤 거냐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 돼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럼 기말자본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360원. 이렇게 되죠. 원래는 3억 6천만 원이에요. 네, 3억 6천만 원인데, 왜냐면 단위가 100만 단위라서, 그럼 360원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280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80이 단기순이익이 돼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80, 100만원, 즉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와 관련된 산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제표와 관련된 산식, 우리가 그 회계관리 2급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회계 올릴 때 설명을 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재무제표의 기본 개념에서 이제 회계관리 2급이나 전산회계 2급이나 아니면은 기업회계 3급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는 산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재무제표 산식은 이제 2번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은 기말자본이 나오더라. 내 순재산의 잔여가액. 그 다음에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은 기초자본이 나와요. 요거 자본등식이죠. 2번 문제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순이익 찾는 산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거 뭐예요? 수익에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손익법이죠. 손익법이고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1번에 한번 볼까요? 매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빼버리잖아요. 이건 매출 총이익이 아니에요. 이거 물건값에 대한 마진이 아니고 이거는 영업이익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여기까지가 매출 총이익인가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까지? 맞아요. 여기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까지 빼줘야지 물건에 대한 순수 마진, 물건에 대한 순수 마진입니다. 매출원가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 대한 순수 원가,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구입한 금액에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진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마진을 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남은 순이익, 그러니까 물건값에 대한 순이익이 매출 총이익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과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업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보이다. 아까 제 위에 적어놨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 자, 그 다음에 기초현금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중 현금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기초현금은 1월 1일자를 뜻하고요. 장기중 현금의 증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단기중 현금의 증감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단기중 현금의 증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12월 말일자에 해당하는 기말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4번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거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이제 순수, 이제 물건을 판매했는 금액입니다. 매출원가 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현금 계정의 날짜별 기입 내용을 보고 발생한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현금 계정 날짜별 기입 내용을 보라는데, 사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은근히 좀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전산회계 2급에서도 사실 이걸 제대로 못 배우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계 중 하나고, 회계관리 2급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자본과 외상매출금 있고 토지와 차입금 있죠. 이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사실 이거 왼쪽에 있는 칸은 차변에 있는 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변에 있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은 그냥 대변에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차변에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차변에 500만원, 그러면 대변에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은 차변 위치, 대변 위치 금액은 같은데 근데 문제를 읽어볼 때 이 왼쪽에는 이 자본금과 이 외상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차입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본금하고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이거는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강호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읽어볼 때 이것은 대변 차변에 있는 계정강호명은 차변에 있는 계정강호명이 아닌 대변에 있는 계정강호명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산화 시대니까 쓰진 않는 거지만 예전에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수업을 배운 바가 있고 그래서 해독을 할 줄 아는데 이거는 배워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하고 차입금은 차변에 있는 계정강호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해독을 어떻게 하냐면은 현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자본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렇게. 그러면은 그 외상매출금 어떻게 돼요? 외상매출금 현금 1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적어줬을 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해가 될 거예요. 분명히. 왜? 현금이 들어왔구나. 현금이 들어왔구나. 이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변에 있는 거는 뭐예요?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나갔다.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을 했다는 거죠. 차변에 토지가 들어가겠죠. 현금 나갔으니까. 그럼 차입금은? 차변에 차입금이 들어올 거예요.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갚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분계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냐? 일단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답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4번이고요. 왜 이 글이 4번인지부터 얘기할게요. 1월 25일 은행으로부터 250만원 차입하였다. 이거는 차입을 할 때는요. 계정강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돈을 빌려받았을 때는 일단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다달이 이제 돈을 갚는 거예요. 이자랑 포함해서. 그래서 현금 2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차입금 2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차입금 있죠. 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하자면은 돈이 나간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차입금 250만원, 대변에 현금 250만원 돼요. 이 뜻은 뭐예요? 이거 돈 갚은 거예요. 돈 갚은 분기예요. 이거는 상환했는 분기죠. 한자어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4번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현금 500만원 출자받은 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 되잖아요. 요건 대변 계정강호 명의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현금 지급했다. 이건 차변에 있는 계정강호 명의라 했었죠. 예, 맞고, 그 다음에 1월 15일 외상매출금 100만원 현금 회수했다. 맞는 얘기죠. 외상매출금은 대변, 현금은 차변이니까.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금과 받은 동시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 1항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을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 보기를 회계의 순환 과정에 나열할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할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답만 얘기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사실 공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행한 과정은 무조건 1번은 무조건 거래예요. 트랜잭션이죠. 거래예요. 무조건 거래. 거래가 있어야지 분기를 작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거래가 있어야 전표 입력을 해요. 거래 없으면 전표 입력 못해요. 문제 1번에 왜 이게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회계에 거래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이 거래가 있어야지 전표 입력이 되고 장부에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항상 1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표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의 전기, 총 원장의 전기 옮겨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전시 선표.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전산화 시대는 전표 입력하고 결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결산 분계, 나머지 이제 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산 분계한 후에 수정 시 선표. 그 다음에 총기정 원장 마감시켜요. 총기정 원장 마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은 원손이제, 그러니까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 순으로 하는데 이거는 기업의 기준이고요. IFRS는 이제 잉여금 대신 자원변동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작성했을 때 대한 얘기고요. 전산회계 이거 배웠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부 마감시키는 거죠. 요렇게 해서 회계 수당 과정이 이제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부분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이기 때문에 1번이 되지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거래가 없어요. 그럼 거래가 없으면은 그 다음 뭡니까? 전표 입력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원래 거래가 1번이긴 한데 거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표 입력,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죠. 그 2번이 가장 먼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계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학생분이 저한테. 계정이라는 뜻은 장부의 고유 이름이라고 불러요. 장부 작성 시 거래에 해당하는 고유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이름이 지금 황진범 세무회계 자격증이지만 제 본명이잖아요. 이거는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 계정이 고유명사를 뜻해요. 고유 이름. 그러니까 사람 이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정이란 거래의 성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은 고유명칭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 이름과 똑같다고. 그래서 계정이란 이름은 사람 이름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명칭이다 라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접대비는 발생 시 차변에 기록되는 비용이다. 접대비는 비용이 맞으니까 맞는 거고, 미수금은 증가 시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이다. 미수금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예요? 거래 판료소 중에 차변인 거죠. 그렇죠. 이거 거래 판료소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미수수익 증가 시 대변에 기록되는 수익 계정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건데, 미수수익은 뒤에 수익이 들어가 있어서 수익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계정하고 수익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을 못 받은 계정, 그러니까 즉 자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성급비용은 비용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급비용은 이게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돈을 미리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산이 그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비용도 자산이 돼요. 그 미지급비용은 그럼 비용인가요? 아니죠. 그럼 부채죠.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수익이에요? 아니요. 그 부채예요. 그래서 이런 4개의 계정 과목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 예외에 대한 부분은 결산 시에만 쓰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수익, 성급비용, 그 다음에 선수수익, 그 다음 미지급비용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수익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리고 대변이 아닌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 차이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제 이 문제 요지가 뭐냐면은 현금 가부족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의 차이가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돼요. 근데 현재 지금 회계 처리는 현금 가부족 만원과 이자 수익 만원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후자형 분계거든요. 왜냐면은 이 원인을 찾아낸 분계고 그 전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현금상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시에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현금으로 처리했겠죠. 자, 이거는 실제 현금이 더 많아요, 장부상 현금이 더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거니까 현금 기준을 봤을 때 현금이 들어온 걸로 봅니다. 현금 기준입니다. 현금 가부족 기준이 아니고 현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 현금이 들어온 셈이 돼요. 그럼 일단은 현금이 들어왔다. 무슨 수익이 발생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기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식회사 3일은 현금 가부족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은 대변에 있던 게 차변은 없어집니다. 원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없애주고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봅시다. 자, 1번. 보유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작은 상황에서 원인을 찾은 상황이다. 저는 솔직히 7번에 답은 1번이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었죠. 현금이 들어왔다 라는 뜻은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장부상 현금보다 적은 상황이 아니에요. 장부상 현금보다 많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 맞아요. 그 현금 가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대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3번.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임시적 계정 과목이다. 임시계정 과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가 맞아요. 4번. 만약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비이익을 처리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왜냐면은 현금 가부족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모든 잔액을 없애줘야 돼요. 영원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현금이 더 많은 상태라 했을 때는 수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이 나간 상태에서 기록 안 했다 하면은 이거는 잡손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2월 말자에는 무조건 자비이익, 잡손실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거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2021년도 12월 1일 아래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33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입니다.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회계 처리할 때는 상품을 판매했다 하면은 당연히 상품 매출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수익이죠. 어디에요? 대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음으로 수령했다. 즉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어음인 경우에는요, 이거는 받을어음으로 처리해요. 근데 만약에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아닌 거래는 다 미수금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어음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어음의 합친 용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채권으로 처리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처리해요. 당연히 이제 돈 받을 때도 부가세 같이 받겠죠. 그러면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틀려요. 그럼 정답은 1번, 2번, 3번인데 3번도 틀린 게 미지급금 아니에요. 미지급금 처리 안 하죠. 그 다음에 1번은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야 되는데 1번은 없죠. 그래서 없는 거고 정답은 2번에 해당하는 거래로 정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거래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자, 다음은 12월 31일 결산일 주식회사 매도가능증권 거래 내역입니다.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입니다. 이 문제 약간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처분했을 때 1월 1일 장부 금액하고 처분시 금액하고만 보아주시면 돼요. 1월 1일 장부랑 처분시 금액이랑. 근데 만약에 이번 연도에 취득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처분했다면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처분시 금액까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 매도하는 증권인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부터 처분까지 다 싹 다 보셔야 돼요. 처분까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걸 팁을 알려주자면은 이렇게 돼요. 2021년도 6월 1일에 2000주에 해가지고 5,000원에 취득했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 돼요. 금액은 돌거든요.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를 했을 때는 단기 손익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처분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단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다르단 말이에요. 매도하는 증권은 10에 31일자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을 넣을 때 어디로 가냐면은 얘는 수익비용을 안 가요. 얘는 자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에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취득 당시 금액부터 처분 금액까지 싹 다 보는 이유가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9월 1일자에 부분 처분이에요. 그래서 1000주에 5,200원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20만원. 이게 이제 처분하는 금액. 근데 똑같이 9월 1일에 장부 금액도 똑같이 1000주만큼 처분했으니까 1000주 당시 최초에 취득한 금액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 자, 그러면은 장부상 금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 선생님, 장부상 금액은 450만원 아닌가요? 현재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현재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이 최초 취득과 처분 날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없는 걸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취급해도 답이 나와요. 똑같이. 왜냐? 제가 얘기했었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라고.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수익 비용으로 보면은 단기매매 증권은 1월 1일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 금액이. 물론 매도하는 증권도 금액이 달라지는 건 맞는데, 자본으로 처리하는 거는 상대 처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초 취득 금액과 그 다음에 처분하는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노리는 거고,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싫다 하면은 어차피 전 정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정석으로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똑같이. 선생님 이거 야매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래 매도하는 증권은 최초 취득부터 처분까지 싹 다 봐야 되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장부 금액 500만원, 처분 금액은 520만원. 그러면 내가 20만원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처분 이익은 20만원인데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야매는 아닙니다. 매도하는 증권의 특징을 잡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정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일자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장부상 금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에 31일자 2000주에 4,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평가 금액이란 말이에요. 평가 금액은 얼마냐면은 2000주에 4,500원이니까 9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평가 금액 900만원이 되죠. 그럼 장부상 금액은 1000만원, 평가 금액은 900만원이니까 100만원만큼 내가 손해를 봐야 이익이에요? 손실이 돼요. 왜냐? 1000만원만큼 투자해가 900만원 돼버렸으니까 100만원만큼 손실이 돼요. 그러면은 계정감은 어떻게 처리하면은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1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2000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1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2000주에 2000주에 대한 평가 금액 100만원이에요. 그럼 1000주 할 때는 또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2022년도 1월 1일에 장부 금액 얼마 되냐면은 100만원 떨어진 9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5200원에 처분했죠. 자, 520만원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000주에 곱하기 4,500원만큼 해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00만원의 반이니까 450만원이 됩니다. 이게 장부 금액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원, 그러니까 2000주잖아요. 2000주 거에 대해서 100만원이니까 거기에 1000주만큼 처분을 해요. 전체 1000주 중에 2000주만큼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할 때도 처분하는 그 주식 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무조건. 평가 손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처분하는 금액 얼마예요? 520만원. 그럼 분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아직 공간이 없는데 잠시만요. 위에 걸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되겠죠. 매도하는 증권 얼마냐면은 450만원 이렇게. 왜냐? 장부상 금액을 처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차변에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없어져요. 선생님 왜 매도하는 증권은 왜 대변으로 가야 돼요? 자본의 상계 처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분할 때도 평가 자체를 다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똑같이 그 상계 처리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 해주셔야 돼요. 자본 그 자기 주식하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 그 다음에 돈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520만원 이렇게. 520만원 받았죠. 그럼 나머지 20만원 뭐예요? 대변이 남죠. 매도하는 증권 처분 이익이 돼요.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좀 잘 안 보여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쓸 금액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이제 장부 금액 450만원.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차변에 있던 게 대변 없어지고 50만원. 그 다음에 돈 받은 금액 520만원.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의 대차 평균의 원리를 잡기 위해서는 20만원이 대변에 모자라요. 그래서 대변에 20만원 모자른 게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이 됩니다. 아까 제가 9번에 3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팁은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첫 번째를 제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할 거냐, 매도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정석으로 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정석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걸 할 건지. 매도하는 증권은 꼭 잘 읽어주세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하는 처분 이익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금액이 어차피 똑같이 돼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계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기간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 금액으로 올바른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기말 재고액 중에서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 기준점이 누구냐? 기준점 아셔야 돼요. 기준점은 매입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입자 기준이기 때문에 매입자 재고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은 판매자, 즉 매출자가 돼요. 그래서 매출자이기 때문에 매출자 재고에 포함시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다른 거는요?
그럼 이거 조정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빼주면 되는데 포함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하여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됐죠. 얘는 매입자 재고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도척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해서 운송 중인 재고 자산, 이게 해당이 되죠. 두 개가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00개에 이제 800원이니까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만원만큼 더해주면 되고, 그 여기에 150개에 90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3만 5천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치면은 21만 5천원이 돼요. 합치면은 21만 5천원이 되죠. 그러면은 150개에 1000원이면은 15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1만 5천원이라고 치면은 36만 5천원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15만원에서 21만 5천원만 더해주면은 36만 5천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